일단 우리가 워드를 알아야 되는데요. 워드의 정말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워드를 정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워드를 정말 정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CPU가 메모리로부터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워드가 모든 걸 결정해. 모든 것을 결정. 정말 중요해. 왜 모든 거냐면 이런 거잖아. 메모리의 폭, 버스 폭,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다 결정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64비트 컴퓨터면 버스도 64비트고 메모리 폭도 64비트, 메모리의 어떤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양도, 메모리 폭도 64비트여야 되는 거예요. 32비트면 버스 폭도 메모리 폭도 같은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더니 다른 거는 뭐 볼 거 없고요. 뭐 아는 것들은 제외하고 뭐 비트도 알고 바이트도 알고 워드도 아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니블 4비트. 니블은 4비트예요. 4비트. 그리고 MSB하고 LSB, 이거 표현 양식이니까, 그쵸? 이렇게 된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용 가능한 조합은 이게 n승이잖아요. 1비트면 2개고, 그 다음에 2비트면 4인데, 이것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미안해, 너무 쉬운 거 얘기해서.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1비트면 0과 1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2비트면 00, 01, 10, 11이니까 4가지인 거죠. 이걸 수식으로 쫙 전개해버리면 8가지, 16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 있잖아요. 비트. 요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킬로, 메가, 기가, 테라,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오거든요. 더 많은 단위들 다 기억해야 돼. 이 단위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와. 단위.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위 정말 중요하다. 단위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거죠. 자, 십진법은 0부터 9까지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필요해?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럼 이진법은 왜 필요해? 이진법은 왜 필요하죠?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한 거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답을 하더라고. 그러면 팔진법과 16비공은 왜 필요해? 팔진법하기랑 16비공은 왜 필요하죠? 주소? 오, 색다른 답들이 나오네. 물론 주소 16진법 이용해가지고 주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 답 중에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답이야. 나머지 90%는 뭐냐면, 이거는 왜 굳이 2진법, 10진법 있는데 굳이 8진법, 16진법 있냐면, 인간이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진법인 거예요. 2진법 사용하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3개로 모으고 4개로 모아가지고 인간이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진법이 8진법과 16진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얘기들인 거고, 요거 표시는 아시죠? 528의 10진수는 5 곱하기 10의 2승 뭐 그런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10의 n승으로 표현하죠. 자, 이진법은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고요. 사용하기 위한 거고, 0과 1만 갖고 있죠. 2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10진법과 이진수의 비교인데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진수를 이진수로 나타냈을 때 1을 001, 그다음에 4를 0100으로 나타내잖아요. 그거는 가중치가 8421 코드를 가정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자라고 해서 가정하는 거고 디폴트인 거야. 8421 코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421 코드가 뭐냐면 보세요. 0, 0, 0, 0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가 4개 있으면 얘가 2의 0승, 얘가 2의 1승, 얘가 2의 2승, 얘가 2의 3승으로 가중치를 뒀기 때문이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가중치가 바뀐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렇지만 가중치가 다른 코드도 당연히 존재해.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2421, 뭐 그런 코드도 존재해. 가중치가 틀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가중치가 8421인 코드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81이니까 9가 되는 거죠. 81이니까 9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요. 팔진법 있잖아요. 팔진법은 3비트로 묶는데 왜 3비트로 묶냐면 가장 큰 수가 7이니까 그 7을 표현할 때 3비트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3비트로 묶어요. 3비트로 묶는다. 언제에서? 8421 코드에서. 8421 코드에서 3비트로 묶는다. 그래서 두 개 나타내면 이렇게 6비트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죠. 7을 초과하면, 그렇죠? 7을 초과하면, 그렇죠? 7을 초과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8의 n승으로 나타내는 거고. 16진법은요. 15가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4비트, 4비트가 사용되는 4비트. 4비트가 사용되죠. 4비트가 사용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얘는 16의 n승. 16의 n승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15를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4비트씩 쪼개서 나타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진법 변환인데요. 진법 변환인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m 곱하기 b의 2승이 나와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m 곱하기 b의 2승. 자, m은 가수예요. 가수. 멘티사 또는 시그니피컨트라고 하는데 가수. 그래서 10진법에서는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b는 기수. 10진법에서는 10, 2진법에서는 2. 그리고 지수는 익스포넌트, 지수. n승이죠, n승. 정수의 값이야. 그리고 부호 있어. 자, 이 네 개 중에 실제 컴퓨터에서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예요? 이 네 개 중에 실제 어떤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 컴퓨터에서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값은 뭐죠? 가수 필요한가요? 가수 필요하죠. 가수 필요 없어? 필요하죠. 가수 필요하지. 자, 부호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지수 필요하지 않아? 기수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진수를 가정하고 있어. 얘기잖아. 저장할 때 몇 진수를 저장해? 이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진수야. 그러므로 기수는 필요 없다고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기수는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진법으로 10진법으로 바꾸는 건 쉽잖아요. 그죠? 10진법으로 바꾸는 거는 그냥 2의 지수승으로 분해해가지고 뭐 다른 진법도 동일하죠. 8진법, 16진법 다 8의 지수승, 16의 지수승으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의외로 계산해서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법은 안 틀리는데 16진법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게 만약 자릿수가 4개 정도 되면 곱셈하다 틀린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틀리면 떨어진 거야. 나 진짜 100% 장담해, 벡터로. 그런 거 떨어지면 안 돼. 그런 거. 그러니까 계산에 실수하지 말라고요. 계산 실수하지 마. 항상 대충대충 계산하는 버릇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하는 법을 습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정도 되면 답인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 안 돼. 그러면 안 돼. 틀린단 말이야. 그 문제 내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자, 10진법에서 20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진법에서 동일해.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바꾸려면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돼. 8진법은 8로 나누면 돼. 16진법은 16으로 나누면 돼. 근데 이진법으로 나누는 건 되게 쉬워. 8진법이랑 16진법으로 나누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 나눗셈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중간 그 경유지를 선택해야 돼. 이진수. 괜히 빨리 하려다가 틀리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이진수로 바꿨다가 이진수를 쪼개가지고 8이나 그런 걸 바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빠른 거보다 물론 빠른 게 중요한데 정확한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원리가 뭐 10진법은 10으로 나누면 되고 그리고 이진법은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2로 나누면 되고 그 나머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진법으로 바꾸는 거 보여주고 있고 8진법으로 바꾸려면 8의 지수승으로 분해시키면 되죠. 아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약에 8진법으로 바꾸려면 8로 나누면 되고 그렇죠? 원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진법으로 바꾸려면 16진법에서 바꾸려면 16의 지수승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16진법으로 변하려면 16으로 나누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뭐로 하라고? 중간에 이진수를 경유하셔서 푸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진수는 실수할 확률이 적으니까. 근데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진법. 그러니까 진법 변환이 단순히 나오는 문제는 거의 드물고요. 한 번 나왔어.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제 한 번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와. 보기가 이제 4개 나와. 4개. 내가 나가가지고 다음 중 숫자가 나머지와 틀린 것은 다 변환해 봐야 돼. 다 변환해 봐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변환할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이 전략이야, 전략. 둘 중 어떤 걸로 변환해야 빠르게 우리가 풀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10진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진 않아. 10진법보다는 이진법으로 바꾸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8진법, 이진법, 16진법 뭐 이렇게 10진법 나왔으면 2, 8, 16은 서로 연관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픽스한 다음에 나머지를 바꾸는 게 빨라요. 전략 게임이 전략. 시험은 전략 싸움. 됐어요? 근데 이런 거가 있잖아요. 머리로는 안 돼. 머리로 안 된단 말이에요. 손으로 해, 손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진법이랑 8진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진법이랑 8진법은 3비트씩 쪼개는 거니까 이진법을 8비트로 바꾸려면 8진법으로 바꾸려면 3비트씩 그룹화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8진법에서 이진법인 거는 각 자리를 3비트씩 쪼개서 만든 다음에 합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죠? 3비트씩 쪼개는 거고 16진법은 4비트씩 쪼개면 돼요. 근데 이건 되게 간단한데 이런 문제를 헷갈릴 수 있어. 자, 보세요. 10, 0, 1, 다음에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8진법으로 바꾸려고 해. 어떻게 바꾸죠? 8진법으로 어떻게 바꾸죠? 이진법. 미안해요. 여기 이진법이야. 이진법인데 그럼 3비트씩 쪼개라고 했잖아. 그죠? 3비트 쪼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꾸죠? 어떻게 바꾸죠? 그래서 아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건 좀 틀려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3비트 이렇게 쪼개잖아, 이렇게. 그죠? 얘는 됐잖아, 얘는.
그리고 나머지 애들 해줘야 돼. 얘는 앞에서 채워주고요. 얘는 뒤에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16주면 또 마찬가지인 거야. 됐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아는 거 틀려. 3비트씩 하면 되잖아요. 해놓고 시험 문제 막상 나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누가 그냥 공짜 답은 거의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안 나와.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문제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4비트도 마찬가지예요. 4비트씩 쪼개는 것도 16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됐어요? 그리고 이진법과 16진 간의 변환도 마찬가지로 16진법에서 4개씩 쪼개가지고 4비트씩 바꾼 다음에 그걸 합치면 되는 구조인 거죠. 그죠? 4비트씩 바꾸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8진법과 16진법으로 변환할 때 이진법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8진법에서 16진법으로 바로 변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8진법에서 16진법으로 바꾸려면 8진법이니까 3비트가 되어 있는 거를 4비트로 재분할하면 끝. 그러니까 재분할할 때 비트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비트가 모자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채우시면 돼요. 앞에는 00 채우고 뒤에 00 채우면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중요해요. 이진법으로 갈 필요 없어요. 이진법 갈 필요 없어. 8진법, 16진법을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진법과 8진법과 16진법과 그런 관계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10진법만 바꿔주면 되니까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됐어요? 16진법에서 8진법으로 변화하는 건 4비트로 이렇게 한 다음에 3비트씩 재분할하면 끝 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계속 디지털 공학에서 자료 표현을 가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거나 졸업하지 않았거나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컴퓨터에서는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한다고 배웠잖아요. 보수를 이용해서 보수. 그래서 보수가 나온 거야. 보수가 나와가지고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보수는 뭐냐면요. 보수는 보완하는 수인데요. 보완하는 수가 뭐냐면 이렇게 십진법으로 봤을 때, 십진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4가 있으면요. 4가 있으면 여기서 4가 있으면 여기서 보면 4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몇이야? 6이죠. 요거를 보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4와 6은 이제 보수 관계에 있는 거죠. 보수 관계에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럼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면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죠. 왜 이렇게 하죠? 왜 굳이 뺄셈기를 따로 안 만들고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죠? 지금 빠르다? 빠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덧셈기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덧셈기를 이용해서 뺄셈을 하게 되면 보수를 바꿔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느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해보면 100이면 100, 그냥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배우잖아, 우리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수행한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면 뺄셈기 만들려면 다 돈이잖아요. 옛날에 진짜 돈이 없었다니까. 옛날은 돈이 없어가지고요. 덧셈기 하나로 덧셈 뺄셈을 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지금은 호환성 때문에 그래요. 호환성. 지금도 뺄셈기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엄청나잖아. CPU가 남아돌고 메모리가 남아돈다니까? 돈이 넘쳐나죠? 근데 호환성 때문에 그래요. 호환성 때문에. 왜 호환성 때문이냐면 지금 모든 컴파일러나 그 외의 장비들이 보수 형태의 뺄셈을 지원했는데 갑자기 뺄셈기가 나와버리면 기존 체계가 무너지죠. 왜냐하면 기존까지 다 그냥 보수형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체계가 다 무너지고 갑자기 뺄셈기가 탁 나와버리면 두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호환성 때문에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보완한 수고 4의 10의 보수는 6 기억나시죠? 그래서 알진법에서 정의되는 보수는 R-1의 보수하고 R의 보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0진수에는 9의 보수하고 10의 보수, 이진수에서는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R-1의 보수는 R을 사용하기 위한 전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9의 보수는 10의 보수를 사용하기 위한 전 단계고 1의 보수는 2의 보수를 사용하기 위한 전 단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9의 보수도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10의 보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왜 2의 보수로 다이렉트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1의 보수로 간단하게 바꾼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효율성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런 거 10진수 237에서 9의 보수라고 한다면 더해서 9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더해서 9가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999는 처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R-1의 보수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0-1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R의 보수는 그냥 1000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237 플러스 B가 했을 때 1000이 나오면 된다. 9가 나오면 된다. 1000이 나오면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식화했더니 R-1의 보수는 Rn-1 -n에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증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46700 10진수를 9의 보수로 구하려고 한다면 10의 6 Rn-1 10의 6승 -1 -n 546700 하니까, 그렇죠? 요 10의 6승 -1이 999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나머지는 마찬가지야.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요거를 구하고 싶으면 2의 7승 -1 그 다음에 요 n 더하게 되면 1부터 빼면 되니까.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R의 보수는 당연히 플러스 1을 하면 되니까 Rn-n이 되겠죠? 플러스 1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증명하는 거죠. R-l은 R-1의 보수 플러스 1 하면 땡인 거죠. 그래서 구할 때 1의 보수 구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호가 없는. 오늘은 부호가 없는. 나중에는 부호가 있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나 그런 거 없어. 오버플로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부호가 없는 10진수에서 보수를 이용한 뺄셈 연산할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기억나시죠? 비용이랑 호환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호를 표시하지 않는 십진수에서 보수를 이용한 뺄셈인데 부호가 없다라는 개념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가산기 우리가 공부할 때 덧셈기 공부할 때 거기에서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부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안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가 있거든요. 기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돼요. 아, 부호가 없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부호가 없는인데요. 부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8-6이니까 6의 보수는 4죠. 4니까 더뭐 얼마예요? 8 플러스 4는 얼마예요? 12죠. 12인데 1은 버린다. 버리면 나머지가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8-6과 동일하죠. 맞아요? 동일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빼는 쪽이 더 큰 거예요. 빼는 쪽이 더 큰 거예요. 빼는 쪽이 더 크게 되면요. 빼는 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과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음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음수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마이너스 4니까 10의 보수가 6이니까 6이죠. 6을 더하면 8이 나오는데 요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8은 양수인데 이 원래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음수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역변환하는 거예요, 역변환. 10의 보수로 역변환하죠. 음수니까. 원래 10의 보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음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변환하면 2가 되죠, 2. 2가 나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구나. 알게 되는 거죠.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죠. 맞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뭐라고? 부호가 없는. 자, 이진수인데요. 부호가 없는 이진수에서 보수를 이용한 뺄셈인데 지금 앞에 게 큰 경우에요. 앞에 게 큰 경우에 1011 -0100은 지금 보시면은 2의 보수가 1100이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10111이 나오니까 2를 없애버리면 011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값을 얻게 되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죠? 얻게 되는 케이스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게 큰 경우에 뒤에 게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2의 보수 구해가지고 일단 덧셈을 수행하죠. 덧셈을 수행하지만 결과가 음수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시 2의 보수를 구해가지고 얻으면 0011 해가지고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부호가 없을 때 뺄셈 연산을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 보면 1의 보수, 2의 보수 구한 다음에 2의 보수를 더하고 만약에 최상의 자리에 자리 올림이 발생할 때하고 발생하지 않을 때에 따라서 발생하면 버리고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그렇죠. 보수를 취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덧셈 연산으로 뺄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공학 끝났고요. 기초에서 디지털 공학은 끝난 거예요. 이제 기초에서 컴퓨터 이제 구조할 거야. 이거를 가기 전에 지금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전체적인 컴퓨터 구조의 오버뷰거든요. 전체적인 컴퓨터 구조의 오버뷰야. 별의별 게 다 나와.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해당 챕터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가리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오버뷰. 전체에서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있나? 뭐 그런 것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구성 요소인데요. 이거는 뭐 옛날 그림이라 큰 의미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 집에 가서 그 자신의 컴퓨터 한번 뜯어봤어요? 한 번도 안 뜯어봤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무원 될 거잖아. 그러면 하는 역할 중에 PC 소리 없을 것 같아? 이게 PC 소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자네 전산직 공무원인데 내 PC 좀 봐줄래?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할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PC를 잘 다루지 못하는 주역 지민들의 PC를 수리해주는 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전산직 공무원이 하는 얘기. 근데 집에 가 자신의 컴퓨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좀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컴퓨터 구조를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컴퓨터 한번 이렇게 그게 까보는 게 어떨까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농담하는 거 아니야. 자, 컴퓨터를 잘하고 싶어? 컴퓨터를 잘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이제 컴퓨터를 까보면 되고요. 그리고 무슨 지금 리눅스 명령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에. 이거 집에서 버추얼 박스에 가상 머신에 리눅스 설치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그거 외우지 않아도 돼. 그리고 프로그래밍 잘하고 싶어? 프로그래밍 잘하고 싶어? 프로그래밍 잘하고 싶어? 이거 집에 가서 컴파일러 설치한 다음에 이거 프로그래밍 막 눈으로 막 뭐 하는 사람 있는데 안 돼요. 그거 그렇게 안 돼. 돼요? 돼? 돼? 안 돼. 죽어도 깨나도 안 돼. 집에 와서 직접 해봐요, 직접. 뭐라고 해야 되지? 재미없잖아. 그냥 책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공부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계속 쭉 하면서 이거는 집에서 해보세요. 이건 집에서 해보세요는 집에 와서 꼭 해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거 옛날 얘기라서 별 의미 없어요. 별로 의미 없고 집에서 컴퓨터를 한번 분해해보자. 노트북 분해해도 상관없어요. 분해해서 만약에 못 고치면 그냥 수업료 낸선 치고 저 아이폰 한번 이렇게 분해했다가 그 배터리 갈라고 분해했다가 태워먹었어요. 태워먹어가지고 100만 원 그냥 자연스럽게 날리고.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그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았, 아이폰을 분해하지 않았다면 평생 죽었다 깨나도 거의 5년 넘게 사용했는데 그 내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미안해. 쓸데없는 얘기해서. 입력 장치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왔죠. 자세히 보시면은 요새 재미난 게 있어. 다른 것들은 재미난 게 아니라 3D 마우스가 있어요. 3D 마우스. 3D 마우스 봤어요? 3D 마우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3차원으로. 그리고 스캐너 중에 3D 스캐너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3D 스캐너가 왜 필요하냐면 3D 프린터 때문에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물을 그대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도형 설계도가 없단 말이야. 설계도는 되게 비싸. 그러니까 3D 스캐너로 이렇게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에 이렇게 동일한 모양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걸 출력하면 똑같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뭐 태블릿 같은 경우에 웹툰 작가들이 굉장히 고가의 그죠. 그 다음에 출력 장치 보시면요. 일단 LCD,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LCD로부터 LED가 나오고 LED로부터 OLED가 나오고 OLED로부터 이제 QLED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QLED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LCD는 백라이트가 있어요. 백라이트는 뭐냐면 이렇게 LCD가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라이트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백라이트가 있어요. LED는 자체 발광이에요. 자체 발광. LED는 자체 발광이라는 거죠. 자, 지금 하는 얘기는요.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전산개론에 속한 문제야.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체 발광이야. 근데 LED는 단점이 뭐냐면 점광원이야. 점광원. 광원이 점으로 이루어졌어. 그리고 OLED는 면광원이야. 면광원이야. 광원이 뭐냐면 빛을 쏘아주는 이런 거죠. 그리고 QLED는 OLED의 4분의 1 해상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OLED가 이렇게 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고해상도죠. QLED. 됐어요? 이런 것들. 프로젝트는 아실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젝트 지금 이렇게 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 이렇게 쏘고 있는 거 있잖아. 프로젝터 이렇게 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어떤 게 재밌냐면 개인용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 개인용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렇게 쏘잖아.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버튼이 나온다고 할게요. 버튼이 손에 이렇게 나와 프로젝트로. 내가 이렇게 눌러. 카메라가 그걸 인식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에서 볼 수 있는. 재밌죠? HMD 뭐야? HMD 기억나? 이거 알아요 이거? 고글 형태 이렇게 눈에 쓰는 거 HMD 가상현실. 가상현실인데 지금 가상현실은 미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했는데 오큘러스는 그 가상현실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페이스북이 타임라인 형태로 돼 있잖아요. 페이스북 하시나요? 페이스북 하세요? 타임라인 형태로 돼 있잖아. 그냥 들어가는 거 2차원 형태로 들어가서 2차원 형태로 보는 거잖아요. 이미지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3차원이야, 3차원. 그러니까 3차원으로 이렇게 뭐 아바타 형태로 해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미안해, 쓸데없는 얘기해서. 자,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 컴퓨터 내에 CPU가 몇 개 존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줄게요. 그러니까 코어는 하나야. 그러니까 싱글 코어야, 싱글 코어. 멀티 코어가 아니라 싱글 코어일 때 현재의 컴퓨터에는 CPU가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죠? CPU가 몇 개 있나요? 한 개 보세요. 한 개는 메인 CPU야. 또 한 개는 GPU야. GPU가 뭐냐면 옛날에 그래픽 카드, 비디오 카드 그래픽 가속보드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CPU 부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픽 장치에도 프로세서를 달았어. 그러니까 그래픽에도 CPU를 달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야지 게임이나 그런 거 할 때, 비트코인 채굴 할 때 그렇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출력 장치에도 CPU를 달았어. IOP라고 불러, IOP. 그러니까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CPU가 존재하는 거죠. 적어도 3개 있어. 적어도 3개 있어. 다 CPU예요? 응?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 컴퓨터에는 싱글 코어일 때 여러 개의 CPU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GPU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거고, IOP는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놈이란 말이죠.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사운드는 뭐 그렇게 부하가 없으니까 사운드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서는 없는데, 그건 몰라요.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보조 기억 장치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클라우드 세상이잖아요. 그죠? 클라우드인 거고, 클라우드를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클라우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재는, 옛날에는 bad 클라이언트였죠. 그리고 지금은 seen 클라이언트고, bad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ad은 뭐예요? bad. 그렇죠. 그러니까 PC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seen 하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버가 뺏하니까. 그렇죠? 이게 클라우드 개념인 거예요. 클라우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SSD로 바뀌었고, 플로피 디스크는 현재는 플래시 메모리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DVD는 BD로 바뀌었는데, BD는 사장 분위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통신장치는 그 랜카드를 닉이라고 불러요. 요 닉 적어 놓으세요. 닉. 그러니까 닉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닉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랜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랜카드 이렇게 꽂을 때 닉. 그리고 모뎀인데 옛날에 이제 광통신 안 나왔을 때 사용했던 방식인데 전화 이용해가지고 모뎀 사용해 봤나요?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케이블 모뎀이죠. 그렇죠? 케이블 모뎀. 저가의 인터넷 속도 엄청 느려요. 자, 컴퓨터 주변 장치 보시면 사운드 카드하고 비디오 보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미디만 기억해 둘까요? 미디 들어봤어요? 미디 들어봤어요? 미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전자악기 같은 것들이 붙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 전자악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규약인데요. 근데 미디 데이터는요, 이거 아시죠? 이게 전자 오르간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전자 오르간 마스터라고 하는데, 전자 오르간. 마스터가 왜 마스터냐면 쟤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컨트롤 되기 때문에 마스터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실제 음원을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실제 음악의 MP3는 실제 음원을 저장한 거거든요. 가수들이 음원을 저장한 거거든요. 근데 미디는 실제 음원을 저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법만 저장해요. 방법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방법만 저장해요. 그러니까 그걸 조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후의 얘기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